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들에 대한 약간 전쟁 같은 선포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주택자들, 특히나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서울의 부촌에 있는 다주택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미분양이라든지 오히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약간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약간 일종의 다주택자들을, 특히나 서울 부촌의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전략처럼 느껴져서 저는 약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촌이 다 있겠죠. 선진국들은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베버리힐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중간가가 아마 650만 달러, 지금 환율 1550원으로 환산을 하면 1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유명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토트넘에서 활약한 손흥민이 거주했던 햄스테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손흥민 선수가 거주했던 그 주거시설의 매매가가 130억이었고 월세는 1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접한 나라이면서 우리랑 비교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일본인데 우리나라 강남 3구 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나토구, 치요다구, 추오구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최고가 아파트를 대한민국에서 설명할 때 잠실 롯데타워의 시그니엘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시그니엘 최고가가 330억 정도라고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나토구에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2천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영국 자유시장 경제 질서, 자본주의 국가이죠. 이곳에서는 그곳에 산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약간 적대시하거나 이 부자들을 타겟팅한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고급 주택 단지에 지금 아파트 매매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일반 서민들과의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노린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노려서 이분들을 약간 악마화해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우리나라 서민들이 아파트를 거주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자꾸 기결되는 모습을 바라보니 약간은 씁쓸함과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정말 서민들 복지도 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 당국자 분들께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 사다리, 즉 처음에 사회 초년생 20, 30대 분들은 열심히 근로를 해서 한 1억 정도를 모으신다라고 가정하에 1억에 어느 정도의 은행권의 안정적인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이던 경기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에는 거주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은행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은 좀 이율이 금리나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그 이자를 부담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차근차근 하면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직책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점차 부가 쌓여가면 거기서 부 쌓인 대로 또 서울 좀 근교에 있는 쪽으로 주거시설을 이동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주거시설이 이동한 상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어떠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요즘 주식 이런 것도 조금씩 하시니까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소득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서울 중심지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자는 나쁘다. 우리는 왜 저 부자가 되지 못할까? 우리 월급은 막 2, 300만 원인데 저 5, 60억, 100억 막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이 분열하게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제가 느끼기엔 서민분들이 받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거사다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자 훗날 아파트를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렇다고 꼭 강남 3구 살 필요 없거든요. 강남 3구 아니어도 워낙 대중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강남 3구에 사시는 약간 특수한 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물론 그분들이 또 세금도 많이 내시니까 그분들을 오히려 고마워도 할 필요까지도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지금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다주택자들을 부자 이분들은 우리 서민의 약간 적대시해야 할 대상 그러면서 국민들이 갈라지면 이분들이 막 이민 가버리고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안 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심각하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다 던지신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동산이 폭락하거든요. 그러면 막 되게 좋으실 것 같죠. 가격 정상화되고. 근데 폭락을 하면 오히려 강남 3구가 폭락을 한다라고 알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폭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위물에서 만약에 오염이나 이런 것이 돼버리면 중간이나 밑에 하류, 지류들은 아예 그냥 썩은 상태가 돼버리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지 마시고 다주택자들을 정당하게 자기가 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그 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시는 게 좋은 것이지 지금 당장은 공격하기가 편하거든요. 이 논리 자체가 부자 서민 딱 나눠버리고 이 부자들은 100억에 산대. 그럼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금액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막 아파트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막 시세 차익 얻어가지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를 오히려 위협하는 게 이 부자들이다. 이런 논리 귀결로 가시지 마시고 이 부자와 서민 간의 서로 유대, 협력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 풍토를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미국도 부촌이 있습니다. 영국도 부촌이 있습니다. 일본도 부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7대 경제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당연히 부촌이 있습니다. 그 부촌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중국처럼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국가, 모든 것을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국가, 자유가 사라진 국가, 그런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시장을 놔두는 것도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관종입니다. 관심을 주면 오릅니다. 근데 관심을 안 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